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고 털썩 주저앉는 이 소녀. 그러고는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건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소녀의 영상이 조회수 5천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소식을 접한 제조사가 소녀에게 불닭볶음면 150박스를 생일 선물로 제공해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국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일반 마트에서 까르보 불닭을 못 구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큰 대형마트에서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포함해 불닭 시리즈가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불닭볶음면은 미국 미식 잡지인 본 아페티가 뽑은 글로벌 최고의 라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해외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덕분에 삼양라면이 농심을 꺾고 25년 만에 라면 시장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요. 경쟁사는 물론 삼양식품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불닭볶음면을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불닭볶음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은 6.25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로, 처음에는 삼양 제휴 주식회사라는 사명을 달고 식용유를 제조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당시 창업주였던 전중윤 회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과 같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허기를 채우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전중윤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라면 제조 기술을 배웠고,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삼양라면이 라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 우지파동 사건으로 삼양식품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됐어요.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공업용 소기름으로 튀긴다는 소문이 돌며 매출이 급락했고, 후발주자였던 농심이 확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삼양식품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농심은 이때 너구리, 짜파게티, 신라면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삼양의 뒤를 바짝 쫓았고, 결국 삼양식품은 업계 1위 자리를 농심에게 내어주게 됐어요. 이후에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든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삼양식품은 이 일을 계기로 25년 동안 라면 시장 1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죠. 수타면이 잠깐 반짝한 걸 제외하면 내놓는 신제품마다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오뚜기에게도 밀려나 3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내 라면 시장에서 국물 라면으로는 농심의 신라면과 안성탕면, 그리고 오뚜기의 진라면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빔라면으로는 농심의 짜파게티나 팔도의 비빔면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던 삼양식품에게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트렌드에 맞춰 간짬뽕이라던가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불닭, 불막창, 매운 닭발, 매운 등갈비찜 같은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끄는 걸 보고 춘천과 가까운 삼양식품 원주연구소에서 지역 음식인 닭갈비를 활용해 매운 라면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닭갈비에 라면사리를 볶아 먹는 걸 보고 닭갈비 볶음면을 만들면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개발에 들어간 것인데요. 닭갈비 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의 초기 개발안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연구소에서는 닭갈비 볶음면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하루는 삼양식품가의 며느리인 김정수 사장이 2011년에 고등학생인 딸과 함께 명동 데이트에 나섰다가 사람들이 매운 찜닭집 앞에 줄을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운 찜닭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라면에 불닭의 매운맛을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개발 방향을 확 틀어서 불닭처럼 매운 라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맛있게 매운 소스를 만드는데 무려 1년이나 걸릴 정도로 개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연구원들은 1년 동안 매운맛과 닭을 키워드로 삼아 전국의 유명한 불닭과 닭발 맛집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소스를 개발하면서 사용된 닭은 무려 1200마리, 소스 양은 2톤 정도였다고 하죠. 맛있는 매운맛을 위해 멕시코 하바네로부터 베트남 고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고추들을 조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렇게 연구원들의 노력 끝에 2011년 9월 불닭볶음면 시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여담으로 처음에는 계란국 스프가 따로 있어 불닭볶음면에 계란국을 곁들여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매운맛 트렌드에 맞춰 불닭볶음면을 출시했지만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최악에 가까웠다고 해요. 볶음면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이를 생소하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잘 팔리지 않다 보니 처음 출시
출시한 물량 외에는 거의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시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지 않으면 바로 단종을 시키기 때문에 삼양에서도 불닭볶음면 단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곧 단종될 위기에 처한 이 제품이 중고나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귀하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너무 매여서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딱 내 취향이라며 불닭볶음면을 찾아 헤매는 소수의 마니아층이 생겨난 것이었죠. 소수의 마니아로부터 사랑을 받긴 했지만 지속적인 인기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고민 끝에 라면 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니 소수의 팬을 믿어보고 불닭볶음면을 정규 출시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정규 출시를 앞두고 제품 리뉴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중화할 수 있게 계란블록을 넣었는데 이게 파손이 잘 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별도로 계란국을 만드는 걸 귀찮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계란블록을 없애고 그 대신에 김, 깨, 후레이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리뉴얼을 거쳐 2012년 4월에 정식으로 불닭볶음면이 출시가 됐죠. 근데 불닭볶음면은 이례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마니아층을 타겟으로 내놓은 제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닭볶음면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있는 매운맛으로 인해 불닭볶음면은 매년 시장에서 입지를 늘려가며 인지도를 키웠고 2013년 MBC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이성재가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 그리고 치즈를 넣고 비벼먹는 장면이 방송되며 불닭볶음면은 인기가 많아지게 됐죠. 심지어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불닭볶음면 레시피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불닭볶음면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국 남자가 2014년 2월에 게시한 파이어 누들 챌린지는 불닭볶음면이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영상 조회수가 1090만 회를 넘어서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게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불닭볶음면은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야 하는 도전의 아이콘이 됐고 더 나아가 K푸드의 아이콘이 됐는데요. 삼양에서는 의도치 않은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얼떨결에 제품이 히트를 쳤는데 도대체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삼양은 단순히 불닭볶음면이 맛있다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불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중고등학교를 돌면서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고투스쿨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죠. 마트에서도 단순히 시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게끔 유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삼양식품에서는 무엇보다 상품 다양화에 힘썼는데요.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완화시키거나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만든 레시피들을 참고해 제품에 적용했다고 해요. 덕분에 치즈, 로제, 짜장 불닭볶음면이 세상에 나왔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100만 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닭과 관련한 다양한 식품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닭 납작당면이나 불닭 소스가 있죠. 체험 이벤트와 상품 다양화 마케팅을 통해 불닭볶음면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기회가 오고 있다. 정태훈 삼양식품 대표가 불닭볶음면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지파동 사건으로 농심에게 밀려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그야말로 라면 사업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는 8년간 누적 매출 1조 2천억을 달성하며 삼양식품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불닭 시리즈 중에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에서 앞으로 또 어떤 혜성 같은 제품을 출시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